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휴를 앞둔 목요일이라 그런지 정말 저희도 좀 마음이 설렁설렁한데요. 시청자님들께서도 지금 그래도 이 마무리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편하게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좀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지금 있는 236명이 제가 봐선 찐팬입니다. 맞아요. 네, 찐팬 항상 다 돈 버셨으면 있어주시고, 좋겠어요. 돈 많이 버시고요. 네. 거품 환영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2부 때 봐야 될 종목, 이 지방이 아니죠. 비만 치료제. 지방이랍니다. 예. 비만 치료제 하면 또 이게 또 펩타이드 이래가지고 제가 외웠던 종목이 바로 펩트론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손실이 좀 나고 있어요. 네. 지금 6651님께서 올려주셨는데 24,000원에 사셨고 비중은 10%라 지금 한 4%. 요 정도 좀 손실이 나고 있고 이게 최근에 또 한번 개별적인 악재가 좀 있었었습니다. 루머 아닌 루머가 있었죠. 네, 회사에서 아니다 이랬는데 그래도 떨어진 게 회복이 안 돼요. 이제 그러네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은 좀 가지고 계신 지도 꽤 되었습니다. 작년 8월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망을 보고 매수를 하셨고요. 그럼 매수하신 이후에 수익도 잘 보셨거든요. 이 종목이 47,0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 전망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고 보유를 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아직 손실이 크지는 않은데 좀 대응 전략은 필요할 것 같고요. 보유하면 다시 상승할 수는 있는 건지 저희가 한번 다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펩트론과 관련해서 박수범 이사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일단 저는 지금 현재 보유. 일단 보유로 가고요. 네, 송가람 대표께서는요. 네, 보유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사님부터 보유에 대한 그런 근거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주가가 등락폭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들 좀 심리적으로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이 종목을 정말 지금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많은 갈등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기술 이전이 지연된다, 임상 실험이 실패했다, 이런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좀 출렁거렸습니다. 출렁거리면서 거의 하한가 무렵까지 좀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 달고 다시 한번 반대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는데 일단 추세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냥 추세가 좀 깨졌다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루머로 인해서 좀 발생한 이슈로 인해서 발생한 기술적인 분위기는 너무 그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잘 나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과거에 정말 이런저런 루머로 주가 엄청나게 조정 많이 받았었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셀트리온도 5만원 갔다가 3만원 내려갔을 때, 그때 이런저런 이제 루머들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셀트리온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한 15만원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펩타이드를 통해서 충분히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합성 신약을 통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을 비롯해서 저는 한미약품에서도 지금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유한양행도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서도 이런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빠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 2년 안에는 그래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보면 그동안 시장을 양분했던 쪽이 보면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일라일리가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시장을 양분을 했는데 또 갑자기 또 바이킹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나타나면서 맞아요. 주가가 $50 정도 하던 게 지금 $120까지 엄청난 주가를 단기간에 껑충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현재 일라일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제품보다 오히려 더 효율성이 좋다. 그리고 한 달 복용해봤더니 실제 한 15kg 정도 좀 줄어들더라. 이런 이제 엄청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관심도가 다시 한 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저런
마음고생을 한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그래도 좀 더 펩트론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상 실험과 그리고 지금 대형 제약사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을 좀 신뢰를 하고 믿고 지금 현재 좀 기다려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우리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추가 대응은 지금 현재 당장은 하지 마시고요. 추세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수급적인 움직임을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해주시고 그렇다면 저는 목표 가격을 지금 현재 저는 35,000원에서 4만원 사이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올해 첫 작년 말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우리가 한번 그래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나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홀딩 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손절가를 좀 말씀드린다면 손절가는 저는 2만 원을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2만 원을 제시하는데 2만 원을 제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2만 원 여기서 2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심각한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만 깨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2만 원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장중에 2만 원을 터치한 가격이 아니고요. 아예 종가로 2만 원을 뚫어서 내려간 상황. 그 정도까지 내려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좀 장중에 한두 번 정도 2만 원 정도 터치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 정도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표님으로 가볼 텐데 대표님께서도 사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펩트론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좀 짜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래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 최근 들어서의 루머는 어느 정도 단기 약제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는 눌림이 나왔지만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점은 추가적인 악재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21,000원대, 우리 2만원대, 21,000원대에서 2만원대 이 가격대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에 상관없이 거기 터치가 나오는 순간 어느 정도 비중 완전히 줄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비만 치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유망하고 지금 GLP-1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비만 치료제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다양한 치료 효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의 비만율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서구에서 비만이 가장 심각한 질병이다라는 발표가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동아시아 쪽에서도 서구적인 식습관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만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비만 관련주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펩트론 자체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단기적으로 악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안전하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28,000원대 여기에서 재반등이 나온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더 가격대를 낮추신다고 했을 때는 이 2만 원대의 지지가 5거래일 이상 지지가 됐을 때, 거래대금 낮을 때,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봐도 좋은 위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펩트론만 놓고 볼 텐데요. 비만 치료 자체는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 제약주들, 제약 바이오주들이 출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비만 치료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2만 원대 이탈에 나왔을 때는 비중 축소보다는 종목 교체가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신다면 2만 원대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34,000원대 여기에선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하시면서 추가 상승 여력 살펴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궁금한 거는 제약바이오 업황이라든지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업황 자체가 좀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좋은 편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사실 이 펩트론은 이 루머 한 방에 이렇게 쓰러졌다가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아니라고 회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부 정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회복이 늦는다는 건 이런 업황은 괜찮은데 이 펩트론 자체의 매력은 좀 떨어지는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펠트로 자체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악재가 뜨고 나서 이렇게 확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돼서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1,000원대, 2만 원대 이 라인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다시 한번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크게 가격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펩트론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단순히 단기 루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는 보류,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 라인에서 이탈 다시 나온다라고 네네. 했을 때는 종목 교체까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이 펩트론에 대한 이번 하락의 약간 찝찝함이었었습니다. 예, 어쨌든간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두 분의 의견을 좀 조합해 드리면 두 분 다 이제 보유 의견을 주셨어요. 박수원 이사께서는 목표가를 이렇게 레인지로 잡아주셨는데 이제 35,000원에서 4만 원 사이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손절가가 두 분이 같아서 저거는 진짜 중요하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2만 원. 그리고 송가람 대표 역시 자, 우선 투자 의견, 이제 보유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목표가를 37,000원. 어떻게 보면은 한 중간 정도의 가격대죠. 알아보시고 또 손절까지 2만 원까지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전 접수 종목 하는 동안 우리 찐팬분들께서 인사를 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렇군요. 김미향님, 오케스트라님, 우리 한강님도 오셨고요. 반지님, 별님 모두 반갑습니다. 울릉도 타코야키님께서 화이팅 외쳐주셨는데 네. 우리 모두 3월, 2월도 정말 힘드셨고 3월에는 더욱더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부 조금 더 종목 진단 빠르고 정확하게 달려가 볼 테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월을 마무리하는 첫 번째 종목은 네. 바로 전화가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유지익 스튜디오인데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세요. 3,600원에 20%입니다. 그럼 최근에 한번 그 1월 중순쯤 이렇게 한번 크게 하락했었는데 이제 그 전에 사신 거예요? 아니, 좀 제가 됐어요? 봐서 얼마 안 됐어요, 산지 지금. 아,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이번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사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 3,600원에 20%. 이제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십니까? 지금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또 저지선도 밑으로 또 내려간 것 같고 그래서 네네네. 손대로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라도 해서 어떻게 본전 찾을 수 있을지 너무 답답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뭔가 지지선이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차트를 좀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좀 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계속 내려가서 지금 장중에 제일 밑에까지 도달했던 게 2,745원,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외국인하고 기관은 또 오늘 또 샀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박수범 이사 연결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한번 진단 받아보십시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지금 위즈윅 스튜디오를 3,600원에 들어가셨어요. 네네. 네, 비중이 20% 정도 들어가셨는데, 일단 예. 단기적으로 여기서 한번 좀 추세적인 변화를 좀 기대하시고 좀 들어가셨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려가지고,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뭐 위즈빅 스튜디오면 솔직히 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런 VFX 관련 종목들이 같이 좀 내려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즈빅 스튜디오가 아닌 이제 덱스터를 우리가 좀 보더라도 덱스터도 지금 이제 비슷한 주가 움직임이죠. 지금 이제 큰 움직임이 없어요. 위즈빅 스튜디오랑 거의 비슷한 흡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계속 내려가는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제 이 VFX 특수효과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실적이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에 있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1분기 실적도 크게 기대감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CJ CGV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를 해보자. 그러니까, 위즈빅 스튜디오로 좀 손실 보신 걸 오히려 CJ CGV를 통해서 수익 전환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보면 CJ CGV가 지난주부터 해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평소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평균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 작년 11월 달에 개봉했었던 서울의 봄이 상당히 좀 크게 흥행을 했죠. 1,300만이라는 관객 수를 동원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흥행했고, 최근 또 파뮤가 벌써 지금 300만이 좀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최근 또 수요일날 어제 개봉을 했죠. 듀운 파트 2가 또 개봉이 됐어요. 이 듀운 같은 경우에도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게 지금 러닝 타임이 지금 3시간입니다. 3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이버에서 지금 현재 평점이 9점이 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이제 또 범죄도시가 또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범죄도시가 한 4월달인가 5월달 정도 되면 이제 개봉을 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보자면 오히려 지금 CJ CGV와 같은 회사들이 주가 상승 탄력이 더 단기간에 크게 잘 움직여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CJ CGV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좀 주가가 움직임이 없었고 좋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데미지가 크게 발생했던 부분들, 그리고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에서 리라라는 이제 화폐가 상당히 또 고전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CJ CGV의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 팬데믹 문제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CJ CGV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의 보험, 연타석으로 지금 파뮤 나오고, 여기다 또 듀운 파트 2가 나오고, 여기다 또 범죄도시까지 나와주고 한다면은, 일단 범죄도시는 4, 5월달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추세를 잡고 저는 계속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즈빅 스튜디오로 좀 손실 보신 걸 충분히 저는 CJ CGV를 통해서 만회가 가능하시니까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저는 위즈빅 스튜디오는 좀 놔주고 CJ CGV로 교체 매매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가볍게 가격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CJ CGV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8,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6,180원이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대략적으로 수익률이 한 2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현재 손실 보신 거랑 좀 약간 비슷할 겁니다. 약간 좀 더 많을 거예요. 수익이. 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CJ CGV가 뭐 시초가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조금 눌림이 만들어지고 음봉이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때는 과감하게, 그때는 위즈빅 스튜디오에서 CJ CGV로 교체 매매를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교체 매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교체를 다른 종목으로 해서 수익을 해서 이제 해칭을 좀 잘 해보자는 관점이신데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이 종목 이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되나, 이거는? 그냥 쭉 가져가면서 CGV도 바꾸지 산다. 아, 네네. 아, 근데 어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안 좋게 나온다면 분명 지금보다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 지금 위즈빅 스튜디오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도 내려가고 있고 덱스터도 네. 내려가고 있다는 건 지금 그쪽에 있는 업황 자체가 안 좋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면 이럴 때는 그냥 두 눈 꼭 감고 그냥 빠른 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내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궁금한 거 해결되셨죠? 그럼 손절가를 한번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손절가는 아. 얼마 정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월요일 날, 네, 시초가에 그냥 일단은 정리를 하고, 정리하고 CJ CGV로 바로 그냥 교체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이건 종목을 교체하라고요? 네, 네네네. 손절 후 CJ CGV로 교체해 보시자. 그리고 교체했을 때 CJ CGV의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제한을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해결되셨을까요? 네. 네, 조금 실망하신 것 같은데 CGV로 충분히 또 수익 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희망을 가지고 한번 잘 따라 보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알겠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시고,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원래 이제 종목을 한번 딱 사버리면 그 종목에 본의 아니게 또 이제 정이 가고. 그럼요. 그걸 또 바로바로 또 다른 걸로 교체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익 내러 왔으니까 수익을 내는 방향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덕성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초전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했는데 차트 보고 있으면 너무 어지러워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초전도체. 초전도체 정말 뜨거웠죠. 지금 차트 보고 계시겠지만 세 번의 큰 파동이 있었거든요.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최근 파동의 거의 꼭대기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급락하는 모습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지고요.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일단 초전도체가 우리 시청자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조선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참 얘기할 말이 많죠.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이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활용될 부분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전도체는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시청자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번 주 그리고 그전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는 15% 정도만 보고 앞으로 이 정도 슈팅 나오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고온 초전도체 발견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극저온에서 이런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상온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다. 실제적으로 지금 바로 활용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나왔지만 이런 어느 정도 상온에 가까운 고온에서의 초전도체 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에서 굉장히 크게 활용이 될 수 있고 뭐 송전 케이블이라든지 지금 뭐 에너지 부분, 태양광 부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온 초전도체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슈팅 나올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슈가 몇 가지 더 있죠. 짧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빠른 컴퓨팅 성능 최근에 AI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크죠. 이런 AI 반도체 그리고 뭐 HBM 이런 고성능 반도체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초전도체를 활용한 초전자 회로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른 컴퓨팅 성능을 올려줄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전력 소모까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또 한 가지는 이런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지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이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친환경 부분인데요. 이런 태양광 부분 관련해서 친환경 부분이 이슈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분명히 들썩임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니까 전략을 지금 비중이 20%시니까 네. 여기에서 크게 늘려나가기보다는 비중을 어느 정도 낮은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가져가 보시고 비중을 조절해 보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성 기술적인 흐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최근 상한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상한가 이후에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 첫 번째 상한가 이후에 그 가격대를 지지는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점에서 지금 가격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다. 여기에서 뭐 3, 4거래 정도 거래대금 없이 지지가 나온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8,500원대 이 가격대 이탈 나온다면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차적인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보시고 13,000원대 가격대부터는 비중을 축소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8,6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성은요, 지금 요 이슈에 함께 계속해서 좀 매도 타이밍을 잘 따라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8,600원, 13,000원 가격 라인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지옵 로라? 예, 이거 찾아보니까 무슨 경희대학교 공과대학이 나오네요. 아이디가 좀 특이해가지고 봤는데요. 매수가가 85,000원입니다. 85,000원 오늘 사신 거예요. 오늘. 예, 네. 진짜 종합토론방에서 10%를 하셨는데 핫해갖고 들어갔다. 오늘 또 몇만 주가 종가에 좀 거래가 됐다고 소식을 들어서 지금 약간 마음이 심란하다. 이 손절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핫해서 들어갔으니까 짧게 보시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85,000원. 오늘 이제 높은 가격에서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홀브레인 홀딩스 예, 관련해가지고 지금 69,7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요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불화수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포토 레지스트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소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지주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아무래도 주가 상승하기 전에는 PBR이 상당히 좀 낮았어요. 그래서 밸류어 프로그램에 따른 솔브레인 홀딩스가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좀 주가 움직임 자체가 조금 약간 좀 지지부진해진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판단을 좀 하시기가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만들어지려면 수급적인 변화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상승하겠다, 하락하겠다, 추가적으로 내려가겠다, 아니면 여기서 저점 잡고 다시 한번 더 전고점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조업체가 있고 지주사가 있으면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가 최근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에 좀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주사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그렇지 원래대로 더블 카운팅을 안 해줍니다. 오히려 이제 제조사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오히려 홀딩스와 같은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매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주사를 대응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상당히 좀 투자 기간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밸류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도 의견이 이거 좋다 뭐 이래 해서 좋다 지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뭐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현혹이 되셔가지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저는 좀 보유를 하자라는 관점이고요. 보유를 하자는 관점이고 일단 손절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6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을 정말 이탈한다면 그때는 일단 추세가 완벽하게 꺾였다라고 판단하시고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만들어 나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 지금 현재 지지선을 그래도 6만 원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좀 지켜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솔브레인 홀딩스와 관련해서 보유 의견 손절가 6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소비 지표 나왔어요.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네. PC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과 근원 PC 모두 다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업자는 신규 실업자하고 연속 실업자 모두 다 예상 대비 더 실업자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살짝 흔들린 건데요. 이사님께서는 이번 PC 지표하고 실업자 지표 체크를 해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다음 달 3월에 들어갈 때 이게 악재가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는 뭐 예상 범위 내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PC가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좀 예측을 했었어요, 저도. 이번에 보게 되면 CPI라든가 PPI가 워낙 또 예상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PC도 좀 높지 않겠냐로 판단했는데 이렇게 좀 낮게 예상했던 것만큼 보합입니다. 네. 보합으로 나왔다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 금리를 아무래도 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는 게 증시에 좋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건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실질적으로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만큼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른 매도 물량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지금 PC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PC가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는 안 봅니다. 연준에서 본다고 하니까요. 네, 다른 분들은 다 중요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은 지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 나스닥이라든가 다우라든가 S&P 네네. 500에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오늘은 빨간불을 만드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표님도 이거 긍정으로 보십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지표. 가능성이 있다. 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됐던 예상치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네. 앞으로 지표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가장 크게 봐야 될 지표는 아무래도 FOMC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데 이 FOMC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금리를 연착륙을 시킬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반기에 어느 정도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지금 확정적으로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PC와 관련해서 두 분께서는 긍정, 약간 단기적인 긍정적인 재료 또는 중립 정도의 의견 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또 연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저희가 쉬는 동안 어떻게 소화되는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스마일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여성 앵커님, 남성 앵커님, 항상 멋있습니다. 항상 그리 생각해요. 진심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여성 앵커, 남성 앵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름을 저희 좀 밑에 하단에 좀 띄워주세요. 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멋진 스마일님을 위해서 지역 난방공사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매수가는 37,100원이고 비중 30% 가지고 계시거든요.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역 난방공사 진짜 죽어라 안 가던 주가가 그러게 최근에 말입니다. 갑자기 또 올해 네. 들어서 이렇게 큰 상승률 보여줍니다. 흑자를 내기도 했고 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실려가면서 오늘 장에서도 6% 넘게 올라왔는데요. 시청자님께서는 중기 목표가 6만 원까지 보신다라고 하는데 전략 어떻게 짤까요? 일단 보유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축하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고 계신 가격대 중기 목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 가격대 흐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스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자체가 줄어든 게 된다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 이 주주총회 이후에 배당도 앞두고 있는데 배당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조금 더 견인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 어느 정도 주식수가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체크해 보실 부분은 말씀드렸던 이 밸류 프로그램 부분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다음으로는 이 천연가스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영업이익 부분과 배당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금 어느 정도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는 좀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살펴볼 텐데요.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많지 않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거래대금을 늘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윗골이 달고 거래대금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흐름이 나왔지만 추세 이탈 나오지 않으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보고 계신 가격대 6만 원까지는 충분히 더 가져가 보실 만한 위치다라고 보이지만 지금 비중이 부담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5만 1,000원대 여기에서 일부 축소를 하시고 보고 계신 가격대 6만 원대까지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지 라인은 뭐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이탈 여부는 11선 정도 보시면서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지 요거 보시면서 이 11선 이탈 여부와 거래대금 여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단기로 짧게 4만 원 지시해 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지 여부 보시고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추세가 이어갈 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가격대가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생각하신 그대로 좀 긍정적으로 역시나 해석을 해주셨고요. 네. 목표하신 가격까지 6만 원까지 고고싱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짜봅니다. 졸파고 TV님 종목 볼 텐데 결제 관련된 종목 사셨네요. NHN KCP. 사셨던 가격이 최근에 사셨나 봐요. 14,1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6%. 역시 단기입니다. 그런 종목인데 이거 아무래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오늘도 좀 많이 내려왔고 또 시간 외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이때 또 내려간다. 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지 진단 좀 해주세요. 자, 이사님, 이 결제 관련된 종목이라서 조금 이걸 왜 사셨을까? 어떤 동기일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NHN KCP 같은 경우에는 결제자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 쪽에 이제 결제 대행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들 때문에 작년 11월 달부터 좀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 11월 달 보게 되면 단기 급등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오는 흐름들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조정도 나왔지만 추세적으로는 계속 우상향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오히려 지금은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물론 마이너스 5%를 갑자기 또 찍다 보니까 좀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 제가 장난컨대 엄청 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분명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강한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오면 그날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시초가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이제 피날레를 보여주면서 빵 하고 터질 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때 오히려 그때 가서 차익 실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글로벌 증시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유럽 증시하고 이제 미국 증시 선물 시장 좀 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긴 한데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10시 30분에 PCE 지표가 나왔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께서는 보합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정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유럽 증시가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세가 탁 한번 튀어주는 모습이 나와줬고 이거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 모두 다 상승세를 그 시간에 동시에 나와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0.3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 0.5% 오늘 상승세로 계속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달 마지막 히든카드가 되겠네요. 네.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